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주정보 플러스입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제철 식품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은행은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감기 예방에 도움을 주고요. 칼륨과 칼슘이 풍부한 무화과는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고등어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비타민 A가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다친 적이 없는데도 무릎이 붓고 통증이 생긴다면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은 과거에는 주로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했지만 요즘에는 발병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의 몸을 지탱하고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뼈라고 합니다. 뼈는 각각의 마디가 있으며 이런 뼈와 뼈를 이어 결합하는 구조를 관절이라고 하는데요. 손가락 마디나 무릎이 대표적인 관절 부위이며 관절은 몸을 움직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절에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는데요. 관절염이란 무엇일까요? 네, 관절염은 2개 이상의 뼈가 맞닿는 부위인 관절에 고령, 과사용, 비만, 외상, 세균 침투 등 다양한 원인으로 염증성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몸무게가 실리는 무릎, 엉덩이, 척추, 발목 관절 등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골절이나 과도한 운동으로 인해 모든 관절 부위에서도 관절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절염은 노화나 과도한 관절 사용, 그리고 비만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연골이 다르면서 발생한다는데요. 그렇다면 관절염을 방치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관절염을 방치하면 만성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무릎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통증, 부종, 관절면의 변형으로 관절 운동 범위가 감소하여 걷는 게 힘들어지고 운동 부족으로 근육이 약화됩니다. 근육이 약화되면서 뼈의 변형과 통증이 심해지고 이러한 악순환으로 인해 심혈관계 질환이나 비만, 우울증, 2차 질환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하여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염의 종류는 다양하다고 합니다. 이 중 대표적인 관절염은 무리한 노동을 하거나 나이가 들수록 관절에 무리가 가면서 나타나는 퇴행성 관절염이라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세한 진찰과 함께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관절의 상태와 관절염으로 인한 관절 손상의 정도를 평가한 후 진단 결과에 따라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해 진행해야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연골이 나이가 들어서 많이 쓰면서 닳아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안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젊었을 때 관절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최대한 늦게 오게, 아니면 관절염이 있더라도 안 아프게, 덜 아프게 오래오래 쓰는 게 관절염 치료의 목표입니다. 또한 관절이 망가진 정도와 통증의 정도가 꼭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관절염이 심해도 많이 안 아플 수가 있고 심하지 않더라도 많이 아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마다 각각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관절염 초기에는 생활습관의 교정,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통해 통증을 완화시키고 상태에 따라 먹는 약, 주사치료, 물리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수술적인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호전이 없다면 관절 내시경, 휜다리 교정술, 인공관절 수술 같은 치료 방법을 환자 상태에 맞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이 시행되는 수술적 치료로는 관절 내시경을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관절 내시경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연골 손상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치료법이라는데요. 관절 부위에 조그만 구멍을 만든 후 특수 렌즈와 비디오 카메라가 장착된 2에서 5mm 크기의 관절경을 삽입해 관절 내 문제를 진단하는 동시에 치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관절 주변에 1cm 정도의 구멍을 만들어 카메라와 수술기구를 통해 관절 안의 병변을 치유해주는 방법입니다. 지저분한 연골 조각을 씻어주고 헐어있는 연골을 다듬어 줄 수 있고, 연골 손상 부위가 크지 않는 경우 줄기세포 이식을 통해 연골 부위를 재생까지도 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피부 절개를 거의 하지 않고 주변의 연부 조직 손상을 거의 주지 않고 안쪽의 병변만 해결할 수 있어 출혈량과 수술 후 통증이 적고 일상생활의 복귀도 빠른 편입니다. 관절 손상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수술법은 인공관절 수술이라는데요. 인공관절 수술이란 관절염으로 손상된 관절을 대신할 인공 구조물을 넣는 수술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인공 보형물을 신체에 넣는다는 점과 긴 수술 시간으로 많은 환자들이 수술에 거부감을 드러냈다는데요. 최근에는 인공관절 수술 전에 3D 기반의 CT를 이용해 인공관절의 크기와 삽입각도, 절삭 범위를 계획한 후 이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차를 최소화하여 수술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통증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고 심하게 변형된 슬관절을 정확하게 교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절의 기능과 운동 범위를 정상 수준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수술 후 3일째부터 보행 및 재활 운동을 시작하지만 수술 전 동반된 근력 약화가 수술과 동시에 바로 회복되지는 않기 때문에 수술 후 3개월에서 1년 정도 재활 기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치료 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있는 질환인 만큼 수술 후 관리가 필수라는데요. 특히 무릎에 무리가 가는 운동이나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고 부담이 가지 않는 수준의 운동으로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종창이나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방치하지 말고 정밀 검사를 받아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합니다. 국소적 연골 결손, 연골판 파열, 인대 병변 등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전 단계의 병변을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절염이 급속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으니 꼭 내원해서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심하게 진행된 상태로 인해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막연히 수술적 치료가 두려워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술이 지연되게 되면 예후가 더 나빠지게 되니 꼭 자신에게 맞는 치료를 받길 바랍니다. 우리 몸의 관절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탈이 많이 나고 고장이 잦을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관절의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가볍게 여기지 말고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보길 바랍니다. 콘센트에 쌓인 먼지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콘센트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먼저 감전을 막기 위해 전기를 차단한 후에 겉부분은 물티슈로, 안쪽은 마른 수건으로 닦아줘야 하고요. 손이 잘 닿지 않는 구석 부분은 면봉을 이용해서 먼지를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콘센트에 먼지가 쌓인 것을 막기 위해서는 덮개로 막아주는 게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